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그 정치 테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주도 움직이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주도, 애니 능률, 이런 거 움직였는데, 저는 얘네는 아예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랑, 결과적으로 건드렸으면 저 안에서 누군가는 수익 보고, 손절을 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좀 관점에 대해서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매매를 했구나, 요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절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각자 자신만의 또 시나리오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관심 테마에서 이게 있었죠. 어디 갔어? 11시 오늘 요거 선대위 해산 승부수 김종인도 없이 간다. 그래가지고 요게 11시에 이벤트가 있다. 11시 새 신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있다라고. 즉 제가 최근에는 정치 테마, 관심 테마에서 항상 설명 드릴 때 막 지금 오르는데 좀 솔직히 좀 건드리기 쉽진 않다. 건드리더라도 좀 단타로 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정치 테마에 이벤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11시, 이거 11시가 있었고, 하나는 또 뭘까요? 하나도 중요했어요. 엄청 중요했어요. 하나도 엄청 중요했어요. 저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선 테마에서 옛날부터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다. 대선 테마, 정치 테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했죠? 지지율. 지지율로 갖다가 이 사람이 대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물론 실제로 패를 까보면 완전 달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걸 주 재료로 세력이 이용을 한다. 정치 테마의 가장 본질적 재료예요. 지지율이 높으면 장땡이야. 지지율 높은 사람이 발언하면은, 정책 관련해서 발언하면은 정책주 움직여요. 지지율 높은 사람의 인맥이 엮여있어? 인맥주 움직여요. 대선 정치 테마는 본질은 그냥 지지율이 높냐, 이거예요. 지지율. 그래서 오늘 이벤트가, 이거는 시간이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11시에 관련 발표. 11시 발표. 그리고 지지율 관련해서 오늘 수혜볼 수 있었던 사람은 이거죠. 제가 2030년 지지, 이재명은 여당이니까 지금 빼요. 상관없어. 이재명은 상관없어요. 지금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야당 측이에요. 국민의힘 특히.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흔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야당의 후보인 안철수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플러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재명이랑 윤석열 각자 그 당 대표, 대선 후보 선발되기 전까지는 2등 둘 다 있었죠. 홍준표랑 이낙연 있었는데, 당대표 선발되고 나서는 지지율이 여기에 집중해요. 사실 지지율 뉴스 가지고 이제 안 움직였어요. 그 당시에는 2명이니까 굳혀졌으니까, 양강 구도가 굳혀졌기 때문에 여당은 이재명이고 야당은 윤석열이구나, 굳혀졌기 때문에 안 움직였는데, 여기서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한테 밀렸잖아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핵심. 여당은 지금 사실 상관없어요. 여당은 1인 체제 완성을 했어요. 여당 지금 이정 말고 누가 나와가지고 흔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재명 관련해서 뭔가 큰 문제 생기기 전에는 저기는 여당은 그냥 정해졌습니다. 이재명이에요, 일단 나오는 건. 근데 야당이 윤석열로 정해준 줄 알았는데, 지금 지지율 그냥 압도적으로 갖다 야당 측에서 1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깎이고 그 와중에 반사이익으로 안철수가, 자, 안철수 표정 보세요. 즐거운 표정이잖아요. 딱 봤을 때 씩 하면서 틈새 시장 한번 노려볼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역전이 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야당이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도 개파가 갈리죠. 파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야당의 주축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다른 야당 후보한테 밀렸다.
이거는 좀 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냐, 어떤 그 통계 리서치 회사에서 했냐, 어디 지역을 대상으로 했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 나이대를 대상으로 했냐, 이런 것 따라서 값이 바뀌긴 하는데, 핵심은 이 지지율 뉴스로 나왔다라는 거. 안철수가 10% 넘었다라고 한 게 엊그제인데, 뭐가 됐든 넘었다라는 게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은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아니, 이런 좋은 재료가 나와? 이거 냅다 끌어다가 써야죠, 얘네들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거 안철수가 윤석열을 넘어섰다. 이거랑 11시 이벤트, 그거 두 개 때문에 제가 정치 테마는 평상시에 좀 어려운데 했는데, 요런 커다란, 특히 이 지지율이 솔직히 저는 역전을 할 줄 몰랐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비유를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비유가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제가 가진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냥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자를 서자가 이겼다. 지지율 측면에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당의 적자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파괴력이 있죠. 파워.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대표인 윤석열을 서자, 야당이지만 솔직히 좀 주축이 아니에요. 서브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서자가 적자를 지지율로 넘어선 거예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라는 재료였던 거죠. 안 그래도 정치 테마에서 핵심은 뭐다? 지지율인데, 여당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이게 뒤집힐 줄 솔직히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뒤집혔잖아요. 19%대 21%, 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실상 최근에 그냥 안철수 통계 조사하면은 3%, 5%였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들리기 전까지 5%도 안 됐어요. 근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대안으로 슬슬 하면서 5% 찍더니 10% 찍고 전유수 넘어섰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정치 테마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게 진짜 오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정치 테마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 거고, 자, 윤석열 주는 왜 안 건드렸냐? 이건 뭐 개인 생각이에요. 윤석열 관련은 왜 안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린 이유, 뭐 건드렸으면은 수익 냈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 뭐 해가지고 시세 줬으니까. 뭐 결과론적인데 안 건드린 이유는 애초에 지금 선대위 해산 승부수부터 해가지고 뭐 쇄신안 발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표하는 이유가 뭐죠? 최근에 너무 지지율 관련해서 꺾이는 게 실제로 보이고 욕 먹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배수해진을 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진짜 민심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민심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이거를 발표한다고 지지율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쇄신한 발표는 그냥 그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잘못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좀 더 고쳐나갈 수 있도록, 즉 반성문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반성문을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련해서 반성문 괜찮게 썼네? 바로 지지 다시 한다. 이럴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관련해서 지지 관련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와중에 반성문 냈어. 그거 보고서 아닌가? 내 생각이 좀 틀렸나? 다시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한번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은 쉽게 돌아서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혹은 학창시절 때 잘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 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학교 다닐 때 쟤 왜 저렇게 좀 깝죽거리지? 나대는 애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안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미워 보이면은 이상하게 걔가 뭐 이쁜 짓을 하든 뭐를 하든 웬만해서 미워 보입니다. 진짜 나한테 너무 도움되는 게 아니면은.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직장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날 좀 계속 혼내기만 하지? 직장 상사? 얘 왜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지? 막 갈군다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사회초년생들.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면 저 그냥 걔 싫어요. 걔가 무슨 짓을 하든 갑자기 칭찬을 해줘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이러면서 뭔가 얘가 뭐 할 게 있나?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혹은 내 동기인데 좀 여우같이 생활하는 애들 있죠. 겉으로 좀 위에는 엄청 싸바싸바 잘하고 뒤에서 막 밑에 막 뒤에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 본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 번 미운 찍히면은 미운 털 박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미운 털 박히면은 그 미운 털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람들 지지율이 떨어진 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떨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지지율을 다시 그쪽으로 돌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한 번 미운 사람은 웬만해서는 좀 더 갑니다. 물론 이제 그 흑백 논리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생각도 할 거예요. 그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낫지.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당 측도 똑같아요. 야당보단 여당이지. 원래 흑백 논리가 그거거든요. 아군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발표하게 된 얘기가 이런 해산 승부수잖아요. 말 그대로. 왜 갑자기 승부를 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절박하게 왜 갔을까요?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부수를 본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 미운 털이 사라지기보다는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뭐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관련해가지고, 즉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회사 관련해서 레포트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직위에 따라 다를 텐데, 여하튼 보고서를 제출해요. 보고서 제출. 내가 뭐 직장 상사야. 직장 상사고 밑에 직원이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제출을 받았는데 막 그 별의별 분 다 있거든요. 뭐 맞춤법 보시는 분들도 있고,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그 또 회사마다 또 서식도 있을 거예요. 뭐 띄어쓰기 처음에 뭐 넣고 막 이런 것들, 뭐 기역, 니은, 디귿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초년생이 막 하면은 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가지고 야 고쳐와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 보고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고쳐오라고 하고서 한 번 고쳐왔을 때 컨펌 바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고쳐오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더 써와라. 즉 보고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실수를 했던 것 같다. 관련해가지고 잘 처리하겠다. 이미 근데 일은 벌어졌다는 거죠. 즉 바로 클리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주는 좀 임팩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침에 어찌됐든 11시 발표 저런 거 관련해서 뭐 여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후보 사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기대감으로 홍준표주를 접근을 했었고, 안철수는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로 지지율. 대선 테마는 뭐다? 지지율이 본질적인 가장 큰 재료다. 근데 아까 전에 이겼잖아요. 물론 그 지지율에 대해서 신뢰도는 솔직히 떨어져요. 통계 숫자도 몇천 명 안 돼요. 1000명, 2000명이고, 어디에다가 했냐, 어디 지역에다 했냐, 어떤 나이대를 대상으로 했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 다 달라요. 통계 결과는. 근데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 통계 결과가 뭐 실제랑은 좀 텀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데, 세력은 그걸 무조건 재료로 쓴다라는 거죠. 특히 역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느낌이에요. 지지율 관련해서 1위랑 2위가 있었을 때 이낙연이 처음에 1위였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나중에 역전을 했죠. 그때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혹은 홍준표가 1위였는데 윤석열이 넘어간다거나, 혹은 윤석열이 1위였는데 홍준표가 넘어간다거나, 즉 2위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거는 임팩트가 꽤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 안철수 관련주들 차트 자리도 좋고, 재료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거 뭐 발표해도 사실 저쪽은 모르겠어. 지지율 한번 돌아선 게 그렇게 한 번에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홍준표랑 안철수 할래.
그리고 안철수는 왜 11시 넘어서 계속했을까요? 안철수는 잘 보세요. 11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밀렸는데 다시 올라와. 얘는 왜 올라오고 홍준표는 11시 발표하고 얘는 왜 움직임이 그렇게 세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홍준표랑 안철수 재료 측면의 차이점. 오늘은 정말 복귀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재료 측면 관련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얘기가 많을 거예요. 홍준표랑 안철수 재료 측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홍준표가 왜 올랐죠? 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홍준표가 최근에 저 한국선제나 뭐 저런 것들 경남스틸 오른 이유, 최근 오른 이유는 혹시라도 대선 후보 교체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교체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체가 되려면은 선제 조건이 뭐죠, 지금? 선제 조건. 저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색깔 그런 거 아닙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시비 거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이걸 처음에 들어갈 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정치 얘기하면은 주식인이니까 주식할 때 정치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막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주식 재료로 관심이 있는 거지 관련해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고 누가 되든 좀 나라 좀 잘 이끌어가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요 대선 후보 교체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교체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뭐 뒤에 막 대선 해가지고 떨어진 거라서 뭐 출마 못한다 만다 뭐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뒤에 얘기고 가장 우선 지금 대선 후보가 내려와야지 교체가 되겠죠. 즉 윤석열 사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얘는 이 기대감이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는 아까 전에 안철수는 지금 대선 출마 못하나요? 대선 출마 가능해요. 얘는 지금 가능해요. 즉 제로 본질적으로 안철수는 출마 그냥 하면 됩니다. 가능해요. 근데 홍준표는 전제 조건이 사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지지고 복구하면서 그제서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완전 달라요.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정치 테마 움직이는 이유는 뭐다? 대선, 당선 가능성, 대통령이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목표이고 대선 정치 테마의 목표는 이 후보가 당선이 되냐 마냐인데 홍준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뤄져야 뭐 되든 말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안철수는 일단 출마는 가능해. 엄청 본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죠. 플러스 아까 전에 알파 지지율도 넘어섰다라는 뉴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발표하고서 자 11시 발표해서 만약에 사퇴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사퇴 얘기가 나왔었다라면 없었던 일이니까 나왔으면 홍준표 관련주 상한가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상한가 나왔어요. 근데 발표를 까보니까 사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아니네 사퇴 안 나왔네. 즉 그냥 다시 기대감인 거죠. 그럼 얘는 또 이걸 기다려야 돼요. 재료 측면에서. 근데 안철수는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 지지율도 넘어섰다. 지지율 재료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홍준표주는 여기서 그냥 손절치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전 중에 매매하고 안 해요. 근데 안철수는 발표하고서도 움직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얘는 그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11시 관련해서 발표하고 밀렸는데 돌파를 해요. 11시 발표하고 밀렸는데 그 고점 다시 갱신을 해요. 오후에는 또 돌파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련해가지고 이거 11시 18분 그때쯤 올린 건데 써니전자가 아마 오늘 오르면 단기가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등주였던 까뮤이엔씨가 차트 자리도 좋네. 까뮤이엔씨가 그리고 2등이고 이러면 좀 치고 나갈 만하지 않나. 얘 시총도 가벼워. 이것저것 쿵짝쿵짝 다 좋아요. 시총도 1700억. 유통 따지면은 뭐 싸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까뮤이엔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팔고 그냥 샀던 이유가 얘는 상 갈 확률 높았어요. 11시 이후에 여기서 움직임이 확 밀렸다가 그냥 박살이 나면 몰랐는데 요 앞에 이런 자리도 버텨주잖아요. 버텨주고 올라오네. 아, 그럼 얘는 지지율 뉴스도 있겠다. 관련해서 오늘 지수도 나쁘겠다. 지수도 나쁘겠다. 오늘 정치 테마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지수도 하락. 지수 하락하면은 제가 매일 붙여놓는 거 예전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코로나, 정치, 방산, 신라섬, 양지사, 신규 상장 등등 해지 종목 그 중에서 정치도 있어요. 해지 역할. 오늘 좋은 부분이 많았죠. 안철수 관련주는 특히. 재료를 잘 생각해보세요. 재료를 항상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겉핥기로 갔다가 아 이거 홍준표주, 이거 윤석열주, 이거 안철수주 끝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매매해도 차트 관점 좀 더 무게 더하고 해가지고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재료에 대해서 항상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디테일한 퀄리티에서 베팅력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홍준표는 특히 여기서 이거 안 나오는 순간 11시부터 저는 매매할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아! 여기는 매매할 필요가 없네. 반대로 이거 나왔으면은 무조건 시장가로 따라잡으려고 했었겠죠. 그런 것들. 시나리오가 재료를 내가 얼마나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얼마나 적용을 해놨냐에 따라서 뒤에 뽑아낼 수 있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평상시에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뉴스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있고 좀 본질적으로 뭐가 엮여있고 누구는 추가 점수 줄 수 있는 부분 대선 정치 테마는 결국 지지율 중요하고 왜 출마? 결국은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출마가 일단 돼야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가능한 사람이랑 아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람이랑 둘이 있으면은 당연히 출마 가능한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미운털 박힌 게 순식간에 정리가 될까? 이거는 그 개념이에요.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번 밀리면은 더 과하게 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좀 반등이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확 죽어버려요. 투매 나온 거 보고서. 당연하겠죠. 앞에서 쏟아는 걸 봤을 때 무서워요.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 오늘 뭐야? 한국 BNC. 이런 거 보면은 접근 못해요. 이거 이렇게 나오죠? 30% 밀죠? 이거 여기서 사는 사람 좀 드물어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특히 비중 베팅하기도 쉽지 않아요. 올라오면서 뭐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관련해서 이거 제로 발표해가지고 뭐 안 좋게 나왔나?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30%를 밀었으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 큰 악재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야 얘는 좀 엄청나죠. 저점 대비 50%. 이런 것들 투매 나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등이라는 게. 눈치 보기 바빠져요. 이런 거 한번 나오면은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딱 봐도. 그 뒤에서 회복이 여기 막 한 5만원까지도 못 가고 그냥 밑에서 반등 주고 저점 깨고 또 반등 주고 막 여기서 그냥 갖고 놀기만 하잖아요. 여기까지 시원하게 와주면 참 좋을 텐데. 왜? 매도 심리. 이제 매도 심리가 많이 작용한 부분은 여기 올라올 때 매수도 작용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모습 보이면 그거죠. 겁먹은 거. 공포예요. 공포 때문에 손이 안 가요. 이런 부분들. 사람의 심리는 한번 굳혀지면은 이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관점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당 야당 이런 거 뭐 정치 파벌 논란 그런 거는 제 댓글에다가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쓸데없이 하면 어차피 또 날려버릴 건데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집에서 혹은 친한 지인분들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성향은 뭐 사람 사는데 중요해요. 내 생각은. 근데 주식하는 데만큼은 그 성향을 좀 죽이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 나한테 돈 벌어주려고 주식을 한 거지 내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 주식에서 정치 테마 얘기만 하면은 그거에다가 아주 그냥 이악 물고서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피곤한데 정말 쓸데없는 행위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돈 벌려고 하는 주식이면은 돈 버는 데 집중하세요. 그 쓸데없는 파벌 그거에다가 막 누가 맞니 넌 틀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못 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관련해서 주식하는 데는
그냥 딱 그 목적에 집중하세요. 목적. 돈 벌려고 했지. 돈 벌려고 했지. 내가 이거 여기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에 내가 투자한다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요? 홍준표 관련주에 투자한다고 홍준표 지지율이 막 내가 5억치 사면 뭐 한 5%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주식은 주식인인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주식하러 와놓고서 거기다가 정치 그런 거는 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돈 버시는데 정말 하등 도움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뒤에는 좀 쓸데없는 말이긴 했는데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